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국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원숙한 단계로 올라와 보이지만 현실은 곳곳에서 비극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중 정서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에 접근하는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사드를 기점으로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양국의 젊은 세대의 대립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최근 양국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난 4월 9일 한중 양국 청년 간 인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판다컵 한국 청년의 중국 이야기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청년들의 중국에 대한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처음 열린 행사로 지난해 5월에서 7월 16세에서 35세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나의 중국 이야기라는 주제로 글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이번에 수상자들에 대해 시상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망을 비롯한 중국의 매체들이 이번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는 바로 참가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먼저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에 60.64%는 한국의 언론 매체가 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으며 46.81%는 한국의 언론이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해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63.84%가 한중 관계는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34.04%는 비교적 중요하다고 답해 이 두 수치를 합한 97.88%가 한중 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밖에 응답자의 90%가 중국 친구를 사귀기를 희망했으며 77.42%는 취업이나 연애, 결혼 등의 주제를 놓고 한중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기를 바랬으며 40.43%는 이를 위해 양국의 언론 매체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 대회의 형식상 우호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사상 최고조로 높은 요즘 시기에 97%가 넘는 이들이 한중 관계를 무척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90%의 한국 청년들이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는 답변에 중국 언론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어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중국의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여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한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3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온 중국은 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가 라는 기고문은 왜 중국인들이 유독 한국에 그렇게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편견을 유발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소개했는데요. 이 기고문 역시 첫 번째 원인으로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잘못된 뉴스들이 퍼져나간 점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봤으며, 또한 한국하면 대중문화와 미용산업만 발전한 나라로 묘사되어 한국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편협한 지식 역시 편견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한국보다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여겨 한국의 문화를 정통히 하는 이단으로 분류, 한국만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 역사적으로 많은 굴곡과 식민시대 아픔을 가진 한국의 역사를 무턱대고 경시하고 낮게 보는 점 역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토록 중국이 이러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과 타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비로소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룬 성취와 업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기고문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한 이들이 올린 글들이 이렇게 중국에 만연해 있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실제 한국은 전혀 다르다며 현재 한국 여행 중인 자신은 지하철이나 도로, 기타 여러 장소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우호적이었으며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을 도와줘 한국에서 중국인을 멸시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한국인들, 모두 교양이 있고 젊은이들은 예의 바르다라는 글을, 한 네티즌은 여행으로 한국을 2번 방문했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친절했다고 전한 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가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잘 대해준다면서 나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그들처럼 잘 대해줄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 중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 중국의 온라인에서 일부러 한국의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의 낙후된 지역만 찍어 보여주며 이게 한국의 실제 모습이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속지 말라는 이들에게 반박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해당 사진을 올린 이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고 깨끗하고 발달된 도시 서울, 뉴욕보다 아름답고 파리보다 낭만적이다라는 글을 같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며 7년을 살았다는 한 여성은 귀국 후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 할 수 있는 샤오홍슈를 통해 당신도 오해한 적이 있는 한국에 대한 8가지 편견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세상 쿨하게 내용을 정리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매일 김치만 먹냐는 질문에는 그럼 당신은 중국에서 매일 절임무 반찬인 짜차이만 먹냐고 되물어본다는 그녀는 온라인에 떠도는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말에도 당신이 한국에 가면 원하는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 만연하는 모든 것은 한국 것이다며 중국의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라인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을 마치 한국인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자신의 일과 학업에 집중할 뿐이라며 이성과 지성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들은 전부 성형 미인이라는 편견에는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지성 발언으로 정리해버렸으며 한국인들은 외부인들을 배척한다는 말에도 관용성과 포용성이 고도로 높은 나라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며 7년간 한국에서 살아본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쓴 것이니 괜한 쓸데없는 악플은 사양한다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기다. 교류는 무슨. 한국 인터넷 보면 중국에 대한 댓글 100개 중 99개가 전부 부정적인 내용인데 한국 네티즌들이 팬더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이래놓고 무슨 우호관계를? 한국에 편견 갖게 만드는 거 한국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아니 왜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에 편견 갖지 말라고 말 못해?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일해봤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글을 쓴 분은 자신의 의견을 남긴 것뿐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댓글창이 난리도 아니네. 한국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많으면 뭐해 그래봤자 중국의 일개성 정도 크기인데 한국에 있는 일부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인터넷에 이것이 한국의 진실이라며 각종 영상들을 올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산 우리들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까? 요즘 한국 좋다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수준 높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남아서 이런 글 쓰나봐. 한중 양국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해 중국이 그동안 한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